짧은 손실과 긴 수익 안겨드릴 대박의 확률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일 이슈를 찾아보고 관련된 섹터와 종목까지 발굴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제가 대박의 확률에서 이 좋은 종목과 유망 섹터만 콕콕 짚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봤습니다. 오늘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도 아주 좋은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종목은 마지막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대박의 확률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번에 편입해봤던 종목 리뷰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월 23일에 매수했던 ST팜이 최고가 기준으로 6.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에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고 그 안에서 ST팜이 7%대 오르면서 매수세가 몰렸어요. 현재 JP모건 헬스케어도 앞두고 있고 또 기업 개별적으로도 매출이 늘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이 목표가 달성도 머지않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ST팜이 최근에 뭐 그렇게 강한 흐름들을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횡보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앞둔 상태에서 선매수하기 좀 좋은 상황이었다는 판단하에 23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강한 흐름 나와주면서 6%대 지금 종가 기준으로 6%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T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아쉽게도 작년 2024년도에 연내에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 생물보안법 수혜주들, 특히나 CDMO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즉 속도의 문제지 결국은 통과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사실 많은 이 중국 기업들을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체들을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만 제재를 안 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과 상당히 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은 좀 시간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통과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고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미국의 제재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기업과 더불어서 글로벌 CDMO 기업, 즉 비중국 CDMO 기업 쪽으로 수주를 넣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ST팜 같은 경우는 이런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온 이후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블록버스터급 이 제약의 제품에 원료약품을 납품했던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CDMO, 즉 생물보안법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 CDMO 기업들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력이 실제로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항상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는 관련된 사업을 시작만 하더라도 테마를 엮여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보려면 일단 생산 능력에 대한 어떤 평가가 끝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ST팜 같은 경우는 미국 허가를 받은 이 CGMP급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주를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임상용 물질이라든지 또는 이 상업화된 어떤 제약 신제품, 신약에 대한 어떤 물량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ST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 이제 렉비오라든지 스핀라자의 상업용 원료약품을 납품했던 게 바로 이 ST팜이고요. 작년에 6월 달과 그다음에 하반기 때 2건의 상업화 물량 계약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화된 물량이 4건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2건의 상업화될 가능성이 높은 물량들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그전에는 임상용 원료의약품을 납품했을 때 수익을 벌었다면 이제는 임상이 끝나고 상업화된 물량의 원료약품을 납품하면서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기업이 바로 ST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회사 ST팜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3분기가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약간 2월된 물량들이 좀 있었는데 3분기 때 반영되지 않았던 매출들이 4분기 때 반영되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급증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아주 적합한 기업이 ST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23일 날 추천드리고 그날 개장 이후에 시초가에
목표가의 매수,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6%대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 11만 원은 그대로 좀 유지하시면서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도 역시나 7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의견이니까요.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선박 사진이 나와 있네요. 조선주는 많은 증권사에서도 올해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주 장고도 그렇고 고환율 수혜주로도 기대감을 받고 있죠. 이 조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고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것들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는 부분인데 지금 뭐 달러를 봐도 지금 너무나도 지금 비싼 상황이고 그리고 엔화도 과거 저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 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외국으로의 어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가격적으로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주들을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 기업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수출주인 조선주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조선주를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좀 많이 넣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고환율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긴 하지만 나머지 한화계열이라든지 현대계열 같은 경우는 환해지 비율이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수익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선주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풍부한 수주 잔고, 그 다음에 공급자 우위 시장의 지속성입니다. 일단 지금 수주 잔고가 거의 평균적으로 3.5년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역시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지금 물동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LNG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 개발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공급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3.5년 분량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고객들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고부가 가치의 선박들, 뭐 LNG선이라든지 암모니아선이라든지 하나를 팔았을 때 더 많이 마진이 남는 제품들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주하는 절대적인 양은 많지만 어떤 수익성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했었던 저가 선박들의 비중들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고가의 선박들, 고마진 선박들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개선될 수 있다. 즉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높게 더 평가할 수 있는 그 시점을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량은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는 작년과 이어서 올해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국내 조선사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여러분들 수주량과 더불어서 아주 비싼 가격에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더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미국 시장과 인도 시장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 선박법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뉴스로 많이 나왔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전략 상선단 같은 경우 기존에 한 80척에서 이제는 한 250척까지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국 자체가.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조선업이 상당히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침체기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쪽으로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에게 맡기기보다는 역시나 비중국향으로 맡길 확률이 높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조선업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이
그리고 국가가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다 맡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맡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략 상선단 규모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국내 조선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조선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역시나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사 인수를 위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게 바로 조선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 시장을 많은 산업들의 어떤 블루오션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조선 빅3를 다 시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인도 시장에다가 조선사를 좀 건립을 하거나 또는 국내 조선업에 지금 배를 맡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높은 인도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한번 가지시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일단은 조선업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도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환율 쇠부터 풍부한 수주 잔고 또 미국에 이어서 인도 쪽의 러브콜까지 받으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최근 조선주가 단기 안에 급등하면서 랠리를 이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조선주 지금 매수 늦지 않았을까요? 네, 조선주가 사실 작년에 가장 또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제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작년보다 더 지금 수주량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고 환율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미국 선박법에 대한 기대감만 지금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아직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미국 선박법 변화에 따른 어떤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도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눌림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중장기로 좀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유자분들도 좀 홀딩을 더 하셔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시장,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현재 피크압보다는 오히려 성장에 대해서 더 베팅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크게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기대가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 CS가 모멘텀 될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CS2025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역대 가장 많은 국내 기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어떤 이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CES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일부터 나흘간 이제 CES가 열리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IT 관련된 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발표하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그 전에 먼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CES 기간 내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큰 행사 같은 경우는 항상 관련주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1000여 개 수준의 국내 최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어떤 수상까지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혁신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시장에 관심이 더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CES 참가 기업들을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 CES가 아무리 가전과 IT 이쪽으로 가장 큰 행사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관련된 기술을 발표할 예정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블랙유리라든지 앞으로 내년 하반기에 HBM4가 들어갈 엔비디아의 루빈 같은 경우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AI 관련된 이 이어폰 같은 경우도 발표할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AI 도서 플랫폼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상 수상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AI 보안 기술로 혁신상 수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슈프리마 AI 같은 경우는 큐 비전 프로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역시나 혁신상 수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동과 그 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기술로 혁신상
이상 수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CES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라인업을 해놓으시고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수급이 좀 몰리는 기업들 위주로 단기 투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2025라는 큰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참가 기업이나 관련 기술주들 계속 주시해 보시되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세론에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 반도체주가 굉장히 선방했는데 반도체주 대장주부터 소보장이나 부품단까지 강세를 이어갔거든요. 네. 반도체주 이제 바닥 다 잡은 걸까요? 반도체주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약간 빠르다라는 관점이고요. 역시나 아직은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부진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인 베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보다 더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고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특히나 이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기존에는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다면 이제는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아니면 한컴 계열이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된 계열사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수익화로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역시나 아직은 좀 불안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적극적인 투자는 피하시는 게 좋고 SK하이닉스는 작년과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대장 중에 역시나 가장 탑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 HBM 관련된 밸류체인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역시나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주문형 반도체나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CS2025에서도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주문형 반도체는 이제 브로드컴이 워낙 또 이 주문형 반도체 쪽에서 성과를 내면서 엔비디아까지도 이제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우리도 ASIC에 이제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일단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라면 역시 테마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관련해서는 역시나 에이징랜드가 이름에도 에이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탑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때는 한 번씩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형 반도체 관련주들 눌림이 나올 땐 매수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여러 이슈들과 섹터들 안에서 이사님의 탑픽 기업을 하나 꼽아보고 싶은데요. 어느 쪽 오늘장에서 주시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보고 있는 두 섹터였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CES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기업이지만 오늘은 만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HL 만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지금 CES2025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왜냐면 자회사에 HL 클레모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필두로 해서 자율주행 쪽 사업을 엄청나게 잘 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죠. 파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도 이슈가 됐던 그런 로봇인데 요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번 CES2025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존과의 협력 차량 소프트웨어죠. 마이쿠사도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HL 만도를 한번 CES 관련주로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요. 본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사업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지금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자동차 업계와는 달리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자동차 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캐즘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은 이 신에너지차 쪽으로의 보조금을 강력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신에너지차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올해는 오히려 20에서 30%까지도 성장률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은 캐즘에 대한 문제보다는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시장이 고성장하게 된다면 중국 쪽 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 부품주들 그중에도 중국향 매출 비중이 실제로 높은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HL 만도라든지 현대 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매출 비중이 20%로 굉장히 큰 편이고요. 우리가 알만한 대표 기업이죠. 중국의 니오라든지 지리와 같은 기업들과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작년과 같은 중국 시장의 자동차 시장에 고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업종 중에서는 HL만두와 같은 중국형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이 역시나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고성장, 작년에 이어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밸류체인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이 HL만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금요일 날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일단 조금 밀려서 끌렸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 오히려 좀 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요. 지난 금요일 종가 부근이죠. 44,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요. 49,000원으로 5만 원 바로 하단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원픽 기업은 HL만두였습니다. CS 모멘텀이 없더라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전일 종가였던 44,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이사님,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짧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일단 가장 우리가 볼만한 섹터들은 단기적으로는 일정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CES 2025 관련된 종목들로 보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이렇게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 일정이 아니라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좋을 것 같고요. 곧 있을 또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JP모건 헬스케어에 직접 참여 기업이라든지 메인 발표라는 기업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두고 있는 모멘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새해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방송 관계상 다양한 얘기들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장 전부터 장 마감 그리고 주말, 공휴일 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저희 인사이트와 그다음에 관련된 주식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셔서 더 자세한 전략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더 대박의 확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의 대박의 확률 시간이었습니다.